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도 미처 다 치르기 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즉시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아드님, 저 캐피탈 채권 추심팀인데요. 아버님 명의 대출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꿈 같은 일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법률 자문이 아닌 교육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문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쉽게 풀어보면 부동산, 예금은 물론 빌린 돈, 보증, 세금 체납까지 전부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 시세가 6억인데 근저당이 3억, 사업 빚이 5억이라면 6억 빼기 8억. 결국 상속인이 받는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마이너스 2억짜리 더진 셈이에요.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 포기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 예를 들어 조부모나 형제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고 부모님이 일부 재산을 남긴 경우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재산이 있되 빚이 더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한정승인이 내가 직접 뛰는 것이라면, 상속재산 파산은 법원이 인정한 전문감독, 파산관제인을 고용해서 판을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산관제인이란 법원이 선임하는 전문 청산 집행자입니다. 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맡으며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산을 팔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상속인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공고, 최고 등 복잡한 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잘못 처리하면 손해배상 위험까지 생깁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할수록 상속재산 파산이 훨씬 유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파산이라는 단어, 뭔가 무섭죠? 하지만 잠깐요. 여기서 파산하는 건 상속인 본인이 아닙니다. 파산 대상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덩어리, 즉 상속재산 자체예요. 상속인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내 집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파산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더 이상 혼자 채권자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채권 추심 전화도, 압류 협박도 파산관제인이 막아줍니다.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 창고, 즉 파산재단이 구성됩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등기가 아직 안 됐거나 상속 등기가 이미 된 상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명보험 중에서 피상속인 본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즉 돌아가신 분이 직접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것도 파산재단에 들어옵니다. 이 돈은 결국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당연히 피상속인 소유에 속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파산재단에도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파산 신청 전에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해서 재산을 빼돌리면 어떨까요? 파산관제인에게는 부인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파산 전에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전세 보증금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단, 가족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생계 보호를 위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서울의 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중에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이나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둔 경우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자녀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처음부터 자녀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특정 자녀를 콕 찍어 지정한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표시하거나 아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이 여러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인정해온 원칙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과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는 지킬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파산재단밖에 남을 수 있는데요. 이게 2024년 대법원이 새로 정리한 핵심 판결입니다. 30년을 직장생활 하신 분이라면 퇴직연금이 1억, 2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채권자들 손에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퀴즈. 평생 직장생활 하시면서 모아두신 퇴직연금이 상속재산 파산에서 채권자들에게 다 뺏길까요? 대법원의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계를 위한 특별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입니다. 흔히 DC형, DB형이라고 부르는 퇴직연금이에요. 반면에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은 절반만 보호됩니다.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파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일반 빚보다 훨씬 먼저 갚아야 하는 최우선 비용들이 있어요. 파산이라는 게임에서 VIP 라인, 레드카펫을 밟고 먼저 처리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VIP 명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산 신청 비용, 파산관제인 보수, 재산세, 그리고 장례 비용. 2024년 12월부터는 취득세까지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재단 채권 중에서 상속인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게 장례 비용입니다. 피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 비용을 재단 채권으로 먼저 인정해줍니다. 서울외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 보면 파산재단이 2천만 원 이하면 200만 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면 300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5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먼저 처리됩니다. 부의금 공제 원칙은 위 금액은 부의금 영수증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합계 부의금 재단 채권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장례를 많이 써도 부의금이 충분하면 재단 채권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장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천도제, 49일제, 위패비용, 제사비용은 장례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묘지구입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례비에 포함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재단이 3천만 원이라면 부의금 없이 장례비 300만 원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빠져나옵니다.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부동산은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 순간 세법은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해요. 대법원도 2007년 판결에서 한정 승인을 해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가 약 1120만 원. 상속재산은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있어서 한 푼도 못 쓰는데 이 1120만 원을 내 통장에서 꺼내서 내야 했던 겁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나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쓸 생각도 없고 파산 신청까지 했는데 상속재산은 한 푼도 못 쓰는데 내 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2024년 12월에 서울외생법원이 해결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서울외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동안 취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에서 견해가 엇갈렸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참고로 재산세는 이번 개정 이전부터도 이미 재단 채권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개정 이후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개정 이전부터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직접 하는 경우 즉 임의매각 형식적 경매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래부터 비과세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로 팔리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경우는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개정 이후에도 이 케이스는 법원 재판부와 적극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기준은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입니다. 다른 지방법원은 준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 필수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비상속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탈출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제인에게 청산을 맡깁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과 상속인 수익자 생명보험은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례비용과 취득세 같은 세금은 재단 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먼저 처리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 승인을 먼저 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그 하나의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 퇴직연금, 생명보험은 처음부터 밖에 있고 장례비와 세금은 가장 먼저 처리됩니다. 하나의 패키지처럼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빚 상속의 공포가 훨씬 줄어듭니다. 부모님 빚이 상속됐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 놓은 탈출구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중에 번거롭지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정 승인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